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남긴 윤석열 파면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암살 위협 제보로 일주일째 야외 공개 일정을 자제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광주에서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 대표는 1980년 군사 쿠데타가 2024년에도 반복됐던 건 전두환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선고로 내란 수괴와 동조 세력을 단죄하고 사회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직격했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평화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합니다. 이 대표의 이번 광주 일정은 지난 17일 윤석열 파면 촉구 출근길 피켓 시위를 벌이다 유명을 달리한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직접 챙기다 생긴 희생이라며 고인의 뜻인 윤석열 파면을 반드시 해내겠다. 유가족을 위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넘게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 지역 시구 의원들도 찾아 격려했습니다. 어제 시당위원회 시켜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단식 못하게 하라고. 이 대표는 지역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윤석열 즉각 파면 광주 비상행동 집회에도 참석해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리가 길어지면서 야권의 투쟁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대표가 공개 행보를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 선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남 동부권 시도의원들의 삭발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미연 순천시 의원은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이 조속히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며 행동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에서는 중마동 거리에서 강정일 전남도 의원과 조현옥, 김보라 시의원 등 4명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주부터 더불어민주당 여수 가불 시도의원도 릴레이 삭발을 하는 등 지역 정치권의 파면 촉구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 산단을 횡단하는 철도 여천선을 폐선하고 그 부지에 부족한 산업 기반을 확충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수 산단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철로를 걷어내는 대개조가 필요하다는 건데 여천선을 이용하는 기업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전라선의 한 갈래로 덕양역과 정량역을 잇는 길이 11.6km 여천선입니다. 역의 기능은 중단됐고 지금은 하루 평균 25량씩 화물 열차들이 오고 갑니다. 산단 입주 기업들의 화물을 운송하는 철길이었지만 갈수록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나주에 있는 공장을 멈추며 화물 열차도 중단했습니다. 상주하던 LG화학 직원들이 철수하면서 입구도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철길을 이용하는 기업이 줄고 있다 보니 여천선을 폐선하고 그 부지에 부족한 산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기업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수소 배관망을 신설하고 도로와 주차장을 설치해 만성적인 산단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보관입니다. 반면 철도를 활용 중인 기업들은 우려합니다. 철로가 아니면 육로로 운송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트럭킹 해가지고 운송하는 거하고 저희가 이제 철도로에서 운송하는 거 그러면 이제 몇십억에 그건 그대로 그냥 저희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여서. 여천선 부지 소유자인 철도공사의 협조도 해결 과제입니다. 철도공사 측은 해당 노선이 여전히 화물선로로 쓰이고 있다는 점, 역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 상공회의소는 여천역 재활용에 대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6월
용역에 담긴 재활용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발표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정부의 지원도 호소할 계획입니다. 정부를 직접 관계장관 회의를 요소로 이렇게 유치를 한다든지 저 힘껏 제가 노력을 해서 정부에 빨리 아젠다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할 겁니다. 철도를 걷어내 새로운 용지와 배관을 확충하겠다는 여천선 재활용. 여수산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순천 연양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및 고시와 관련해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순천시는 범시민연대 측이 고발한 형사사건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 합계 출산율이 2년 만에 1명대를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6일 발표한 2024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광양시의 합계 출산율은 1.09명으로 2년 만에 1명대로 반등했고 전국 78개 시 단위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양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941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가 되는 혼인 건수 또한 지난해 880쌍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습니다. 여수시가 공공주도, 국가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본격 나섭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도 제정됐는데요. 지난 몇 년간 진행된 민간주도 사업을 토대로 수산업과의 공존, 이익 공유 등의 주안점을 둔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거문도 해역에서 처음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시작된 건 2020년. 이듬해 어민들이 해상 시위에 나서자 여수시는 민관협의회 구성과 무분별한 인허가 행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수원과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등으로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여수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고 최근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전국 최초의 국가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수형 해상풍력 사업은 우선 지역 수용성과 이익 공유의 성패가 달렸고 수산업과의 공존이 그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도 피해를 좀 적게 보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전소만 진다고 하지 말고 실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이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가. 수산업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산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수시는 국가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이 주민과 어업인 등의 의견은 보장받고 발전소가 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수산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된다며 사업 성공률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전력개통이나 항만 인프라 구축, 연관 산업단지 개발, 유지보수 산업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의 발전도 예상됩니다. 2031년도에는 발전단지가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34년도에는 아마 이익공유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어민과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여수형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지방 소멸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산업의 전환점이 될 여수시의 문화재단 설립 사업이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빠르면 오는 7월 1국 4팀 30명 내외 규모로 여수문화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 지난달 전남도와 설립 협의를 마쳤고 지역 맞춤형 문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 문화예술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의 시정 질문과 답변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양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최근 열린 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다양한 지역 현안을 다뤘지만 금호동 주택단지 문제나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등 일부 질문들이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시 집행부의 답변도 시정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현대미술 작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레리 피트먼의 전시가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도립미술관이 해외 갤러리나 미술관 등과 협력해 세계적 거장의 전시장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모습과 그 속을 가득 채운 알들. 부화할 준비를 마친 알은 생명의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미국 미술작가 레리 피트먼은 현대인의 삶이 지닌 가능성, 낙관과 재생을 풍성한 색채로 풀어냅니다. 알을 주제로 해가지고 알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그게 전부 다 그 느낌이라든가 몽환적인 느낌이 다 다른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레리 피트먼의 회화 작품 40여 점을 국내 최초로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념체, 알 기념비가 세워진 도시 등 작가의 7가지 주요 연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품 속 강렬하고 독특한 색채는 남도의 예술적 특성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입니다. It's really a pleasure to be here and to show my work to the Korean audience, and I would love to hear your responses somehow. Thank you very much. 개관 5년차를 맞는 전남도립미술관이 국내 유명 작가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예술작가들의 전시장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유명 작가들의 주옥 같은 작품을 해외 갤러리나 미술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전시 유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레리 피트먼 전시도 미국계 갤러리인 니만 머핀 서울과 협업을 통해 성사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래된 문화예술하고의 이 맥락이 닿는 현대 작가들, 특히 세계적으로 이 위상 있는 작가들을 초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갈 거고요. 레리 피트먼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과 13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를 염원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말 개막전을 치릅니다. 시범 경기를 거치면서 팀의 5선발은 김도현으로 확정됐고 내외야 백업 선수들의 기량도 올라왔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전지훈련과 시범 경기 과정에서 치열했던 김도현과 황동화의 5선발 경쟁. 먼저 우승 건 김도현이었습니다. 두 번의 시범 경기에서 7.1이닝 동안 2실점, 1.23의 평균 자책점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커브를 잘 던지는 선수의 특성상 바뀐 ABS 존에도 유리한 점이 많아 팀의 마지막 5선발 투수로 낙점됐습니다. 구위적인 면이나 아니면 스피드나 모든 면에서 조금 나았던 것 같고 황동화 선수는 6회나 아니면 4회, 5회, 6회 이렇게 2, 3이닝을 던지면서 팀이 좀 이기는 상황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시범 경기 성적은 4승 2무 2패. 시범 경기 특성상 승패는 중요하지 않지만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바라는 호랑이들로선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주전 선수들의 출전은 최대한 자제하고 내외야 백업 선수층 육성에 힘썼는데 박재현과 박정우, 홍종표 등이 기대 이상의 쏠쏠한 활약을 보여줘서 이범호 감독은 기분 좋은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판단을 못 내렸고 굉장히 잘했던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남겨두는 선수들보다 보내야 하는 선수들에게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올 시즌 중심 타선에 새롭게 합류한 외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시범 경기 초반 부진을 털고 짜릿한 손맛을 봤고 기아 타이거스가 위즈덤으로부터 기대했던 이 한 방이 터져나옵니다. 김도영과 나성범이 부상 없이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호재인데 김도영 선수를 2번이나 3번 어디에 놓을지 최적 그리고 최강의 중심 타선을 만드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타선에 가든 저는 제 능력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맞게 또 저는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3할에 30홈런 100타점 또 중심 타자로서 좀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3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와 함께 새로운 왕조 건설을 바라는 기아 타이거즈는 오는 20일 미디어 데이를 치른 뒤 주말인 22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NC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한승우입니다. 3월 중순이지만 눈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하늘이 점차 개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0도에서 영하 2도 사이, 한낮 최고기온은 9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